최악의 궁합은 내가 아예 없는 오행을 상대방이 많이 가졌을 때 서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자연의 이치에서는 상대방에게 내가 없는 오행이 많다면 끌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한눈에 이끌려 만나 각 오행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내가 그 오행이 없어 평생 싸우고 원망하고 증오만 한다면 다음 생에도 없는 오행을 가질 리 만무할 것이다. 이치가 그러하니 오행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오행이 치우쳐진 분들 자신의 고집대로 변하지 않는 아집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 오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생의 번뇌를 반복할 뿐이다. 그렇다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상대 진영을 까면서 발전은커녕 인생을 갉아먹으며 정오심으로 불태우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인생과 영혼의 발전을 이룩할 것인가는 오롯이 지금 먹는 마음에 달려있다. 무기 많아도 이해할게. 부자 안 돼도 따져오진 않을게. 아이처럼 순수한 너의 전진한 말아 믿고 가자 진짜. 수없이 어긋난데도 욕 안 할게. 아무리 금이 많아도 웃어볼게. 난 화가 없어. 난 그만한 웃음을 몰라. 오늘의 주제, 최고의 궁합이란 어떠한 구조인가? 과연 최고의 궁합이란 있는 것인가? 네,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만약 최고의 궁합이 있다면 여왕 개미와 일개미, 여왕벌과 일벌 정도인데, 상대방을 여왕으로 모시고 자신을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하면 과연 누가 3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 한 번도 안 싸우고 최고의 궁합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제보해주세요. 즉시 추방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남편과 싸우고 난 뒤 영상을 보신다면 끝까지 안 보고 욕하며 나가실 수 있는데 화 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최고가 없으니 자선을 선택하기 위해 살아가죠. 더 현실적으로 대입하면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지금까지 남편과 거의 매일 싸우며 살았는지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남편을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사주팔자로 볼 때 서로 팔자가 어떠한 상태가 놓여 있어야 하는가? 우선 연주를 봐야죠. 만세력을 펼쳤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연주라고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큰일 납니다. 딱 4살 차이 난다고 해서 어머 오빠, 우린 천생연분이야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결혼하면 팔자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 연주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연주가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등 이러한 삼합이 들어있다는 것은 전생에 인생의 전체적인 부분이 같은 방향성을 가졌다고 해서 방향성인 가치관, 인생관 등 무의식의 방향성은 같을 수 있으나 꼭 성격이 맞고 안 헤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궁합 상담할 때 4살 차이 나는 사이 안 좋은 부부 많았습니다. 뺨알때기 한 대 때리고 4살 차이 좋아하시네. 빠발대기도 받아라 하면서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남편이 울면서 시엄마한테 찾아가고 그런 현상도 봤습니다. 인성이 많은 남편이겠죠. 그러니 4살 차이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가치관이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팔자에서 월간에 있는 오행이 나한테 있어야 상대방의 사회성을 이해합니다. 즉 상대방 천간에 임수가 떠 있는데 나한테도 수오행이 있어야 그 사람의 사회성을 이해합니다. 만약 없다면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이해력이 딸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지에는 해수나 자수 정도는 있어야겠죠. 축토나 진토, 지지, 신금이 있으면 약간 부족한 이해력이 나옵니다. 이 글자들 지장간 보면 개수나 임수가 있는데 이는 살아온 환경에서 수오행을 봤기 때문에 이해한다기보다는 관측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간은 자기가 직접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지는 환경이라고 하죠.
월지라면 부모의 환경이 그랬기에 조금 더 이해력은 나오지만 토로 되어 있으니 그 이해력은 땅속에 묻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오행이 없더라도 상대방 월간에 있는 육신이 나한테 있으면 사회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행은 사회적 타고난 성격을 나타내지만 육신은 사회적으로 나타내는 말투나 인간관계 척도를 나타냅니다. 만약 상대방 월간에 상관이 있고 나한테도 상관이 있으면 상대방 팔자에 운으로 정관이 날라올 때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부장이 너무 지랄 같아. 라고 남편이 하소연하면 부인도 아니, 그런 지옥 같은 부장이 다 있어. 내가 경관해줄까? 당장 그만둬.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없다면 저 남편 또 그러나 왜 저러지? 참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참을성을 반 말아먹었나? 하면서 이해 못하게 되죠. 더욱이 부인한테 정관이 강하면 여보 참아. 회사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꼬시겠죠. 그러다니는 왜 날 이해 못하니 많이 하면서 또 빠말떼기 날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월지와 합을 한다는 것은 서로 부모님한테 배운 가치관을 함께 형성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충이 된다면 고부 갈등이나 요즘에 흔히 있는 장인 어른과의 갈등, 다양한 형태로 엇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월지가 충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계절의 부분입니다. 그러니 부모에게서 배운 계절의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만약 여름에 태어났다면 부모에게서 자신은 열심히 활동하고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도록 시스템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겨울에 태어났다는 것은 목숨 걸지 않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아등바등 사는 모습을 나타내기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같은 계절인 방암으로 되어 있다면 그 계절에 맞는 성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만약 여름에 태어난 남편이 있을 때 겨울에 태어난 부인한테 여보, 왜 행동이 이렇게 느려져졌어? 화장하는데 2시간이나 걸려. 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화장하는데 넌 이해도 못해? 내가 그지같이 애가 지고 댕기면 퍽이나 좋겠다 이 인간아. 일단 빠말떼기 맞자. 겨울 왕국 애살지. 딱 기다려. 냉동실에서 내 손바닥 얼려올게. 하면서 아시죠? 한겨울 선이 얼어있을 때 상대방 볼따구도 같이 얼어있고 그러면 진짜 아프죠? 한 대 맞고 Let it go, let it go 하면서 울면서 뛰쳐나갈 겁니다. 겨울 태생한테 함부로 까불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름 태생한테 까불면 되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픕니다. 불꽃슛 아십니까 혹시? 나는 피바다 통키다. 내 배가 통통해서 통키지. 나의 피바다 빠물떼기를 받아라. 나 임신했나? 에잇!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름생이라서 더 열심히 팍팍팍 하면서 때립니다. 이렇듯 서로 안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행복입니다. 행복이 따로 있나요? 한 대 덜 때릴 때 그 행복이란 아주 값진 행복입니다. 그리고 일간의 합이 있죠. 일간이란 타고난 자신의 오행적 성격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간합이란 갑기합, 을경합, 명신합, 정임합, 무게합 등이죠. 분명 오행적 합의 기운이 존재하기에 영향력은 있습니다. 만약 갑목일간 같은 순진한 부분을 실리적으로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토를 만날 때 효과는 배가 되겠죠. 만약 갑목일간이 큰 무토를 만나더라도 괜찮은데 대신 물인수가 필요합니다. 이 무토라는 것이 아주 퍽퍽한 땅이기 때문에 아주 퍽퍽한 관계의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경합도 마찬가지 요리조리 잘 헤쳐가며 꽃을 피우기 위해 한난조습의 습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잘하며 잘 살아가는 일간이 을목인데 큰 열매를 상징하는 경금이 큰 기운으로 이 을목을 잡아줘야 서로 시너지 효과가 더 나겠죠. 그리고 상생되는 부분도 모두 잘 맞는 건 아닙니다. 만약 갑을목 일간이 병화나 정화를 만나면 같은 목생화이지만 목일간이 병화를 만나면 이상하게 자신이 보호받는 느낌과 동시에 잔소리도 들으며 발전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목일간이 정화일간을 만나면 이상하게 갑목은 열심히 해야겠고 을목은 열심히 하기 싫은데 잔소리만 듣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일간궁합 또한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지합 또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사회를 살아가며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가치관을 뜻합니다. 이 또한 맞고 안 맞고가 발생하는데, 만약 병인일주가 정해일주하고 만나면 같은 화일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추는 부분이 발생하니 육합으로 찰떡궁합을 나타낼 수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딱 붙어야 되니 주말 부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주말이라도 헤어져 지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주 자체를 봐야 되죠. 병인일주와 정해일주 자체가 배우자 궁에서 지지를 받고 정해일주는 천을 귀인까지 깔았기에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정해일주인데 병인일주인데 싸우고 계시다고요? 네, 다른 분 싸우는 것보다 훨씬 적게 싸우니 걱정 마세요. 같은 편인을 깐 정묘일주보다 배 가까이는 덜 싸울 겁니다. 왜? 인목은 목생화하는데 묘목은 화한테 목생화하지 않고 울게 만듭니다. 즉 묘목은 극을 하지 상생은 충격이 있을 때 합니다. 유금이라는 묘충이죠. 그러니 정묘일주분들은 전기 충격기 들고 댕기면서 남편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자신을 지지세요. 왜? 법륜 스님 강의 들으셨죠? 자신을 지지라고. 남을 지지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범죄자는 지져도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막 자기 만질라 그러면 너 묘목이지? 나 정화야. 잘됐다. 에잇! 막 지지직 난 통키다 하면서 배에서 기를 끌어모아서 막 그리고 육신으로도 잘 봐야겠죠. 만약 식상이 생재로 이어지는 팔자면 상대방한테 막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고, 반대로 관성이 인성으로 이어진 팔자면 관인상생이죠. 받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런 궁합은 잘 어울릴 수 있는 궁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한 명은 관성을 깔고 옆에 상관이 있어서 경관하고 있고, 배우자는 비견겁재를 깔고 옆에 재성이 있어서 쟁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으로 가는 날 부처님께 근절하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 중년 나이에 뭐하는 짓인고. 가 됩니다. 충으로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밤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제 영상 속궁합 섹시에이션 편 참고하시면 됩니다. 낮엔 니비스 너하고 성격 절대 안 맞아. 헤어져! 하고 빠말때기 때리고, 밤엔 오빠 장난하냐? 와 미치겠어. 우린 절대 맞아. 하면서 또 빠말때기 때리고 있을 겁니다. 낮과 밤에 때린 똑같은 빠말때기인데 감정을 어떻게 가지느냐, 다른 빠말때기죠.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불행과 행복은 곧 마음에서 나온다. 같은 빠말때기 다른 감정. 그리고 시주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중요한 미래궁이자 자식궁이자 다음 생에 영향을 주는 궁이고, 인간의 희망을 가지게 하는 희망궁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주팔자 내에서도 일주와 천극지충을 하고 막 이렇게 상대방의 시주와도 천극지충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받아들이시라고 말하면 또 번뇌에 휩싸이고 막 그렇게 하실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개운법은 이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육신으로도 시, 천간에 겁재나 상관이 있으면 지금 현 상태를 벗어나 자유롭게 나는 새를 연상시키는 물상이기에 나를 쪼르고 억압하고 있는 모든 관성을 벗어나 훨훨 날아가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진짜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타고날 수가 있죠? 시청간에 겁재면 아무리 멋진 관성의 보호를 받고 있어도 다 내팽개치고 자유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다 내팽개치고 빠말때기 때리며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빠말때기 때리고 바로 튀어나가는 게 상관경관 함수하고 겁재를 그냥 나갑니다. 물론 상관을 막는 정인이나 겁재를 막는 정관이 있으면 또 다른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운이라는 것을 맞이합니다. 이 상관을 막는 정인을 막는
정재훈이 있을 때 나갑니다. 겁재를 막는 정관, 이 정관을 막는 상관운에 훨훨 날아갑니다. 조선시대가 아니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땐 나가더라도 어디에도 못 갔는데 말 타고 댕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걸어서 도망가자니 다리 부러질 것 같고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를 타고났습니까 여러분.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남자친구 자가용도 있고 네 멋집니다. 내 통키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친구. 네 통키에 반했다 이가. 배 좀 보이도. 와우, 오늘따라 더 튀어나와 보이네 내 사랑. 하면서 어머, 남편은 내보고 맨날 실화해서 배치게 해줬는데 나도 니밖에 없다. 네, 완전 로맨스 스토리를 써내릴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나의 CG와 상대방의 CG가 육합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자식 낳고 서로 꽁꽁 묶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합이 잘 되어 있으면 자식 낳고 잘 살아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것을 다 모두 종합해 볼 때 결국 사주팔자를 볼 때에는 자신이 타고난 팔자 안에 인연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목이 부족하면 목이 많은 사람한테 끌리고 수가 부족하면 수가 많은 사람한테 끌립니다. 단 팔자 내에 아예 없으면 좀 곤란해집니다. 만약 목이 아예 없는데 목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이질감이 확 듭니다. 모든 오행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확 끌려서 만나고 결혼했지만 결국 없는 오행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오행에 따른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성 팔자라면 관성이 딱 자리 잡은 사람한테 끌립니다. 아주 정갈스럽고 삶이 딱딱 주어진 대로 자신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 둘은 결혼해서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은 속박받기 싫어해서 구속하지 마라고 하고 네가 뭔데 네가 내 부모가 하면서 불만을 가질 것이고 정관이 강한 배우자는 원래 구속을 해야 가정이 잘 돌아가고 이 구속을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정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라면서 규칙과 규율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약하나마 오행이 하나 있고 육신이 하나 있다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없다면 네. 니는 대체 외계인이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냐 이 배치기나 받아라. 통키다 이씨.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팔자의 상생상극 속에서 궁통을 배운다면 더욱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상대적 개념이 생기기에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는 거죠. 타고난 팔자가 딱 상관 경관으로 되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합이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나마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개념을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원주제인 최고의 배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자는 배우자일 뿐, 배우자는 하나의 인연일 뿐, 항상 그 배우자에게 행복을 빌어주세요. 오행이 한쪽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고 한 사람의 인격체라고 그냥 종교 믿듯이 믿어주신다면 삶이 확 달라질 겁니다. 결국 최고의 배우자가 되려는 것보다는 내 깨달음을 주기 위해 상대방과 결혼했다는 이치를 깨닫고 이를 잘 수행해 간다면 미래뿐 아니라 다음 생엔 더욱 멋진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인과 연은 결국 상대방이 정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이 정하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